와우, 나이키 에디션이다. A few moments later. 지금까지 이런 워치는 없었다. 이게 워치 6인가 7인가 도대체 보면서도 구분이 안 간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품격 있는 리뷰 고잉TV의 군입니다. 드디어 받았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애플워치 7 나이키 에디션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1년만 있다 바꿀걸. 그래서 오늘은 전작과 어떤 점이 바뀌었고 애플워치 6에서 굳이 넘어갈 정도의 메리트가 있는지, 또 몇 미리를 사야 되는지 고민 많으시잖아요. 그것도 가장 쉽게 가이드해드리고요. 마지막에는 셀룰러 모델과 GPS 차이점도 알려드릴게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언박싱이에요. 박스는 이렇게 왔는데요, 저는 받자마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애플워치 6와 차이점을 못 느껴서요. 뭐가 7인고 워치 6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이렇게 뒤를 돌려보면 7이라고 적혀있죠.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애플워치 박스는 약간 뭔가 되게 이쁜 선물 상자를 받는 듯한 느낌이랄까? 박스 디자인이 되게 이뻐요. 되게 이쁜 초콜릿 상자 여는 듯한 느낌? 그래서 개봉을 해보면 따라따라따, 근데 확실히 똑같은 걸 뜯는데도 기분은 좋다. 워치 본품이 들어가 있는 박스하고 밴드가 들어있는 박스가 따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안에 디테일 이런 거 보세요. 아, 너무 이뻐. 이런 거. 요 위쪽에 있는 게 워치 7 알맹이죠. 아, 요 뒤쪽에 스티커를 떼야 되는구나. 이것도 싹. 이 스티커 뜯을 때 기분 너무 좋아. 그래서 털어주면은, 자, 이렇게 워치 7 알맹이가 들어가 있고요. 와, 왜 이렇게 빡빡하게 해놨어? 애플 로고 취한다. 제가 구매한 컬러는 스타라이트 컬러고요. 이번에 새로 나온 컬러죠. 되게 은은한 베이지색의 그런 느낌인데 이쁜 것 같습니다. 이게 C타입으로 바뀌었구나. 그리고 하단부 포인트도 달라졌어요. 밴드도 여기 테이핑을 떼야 되는구나. 싹 떼가지고 열어보면은 확실히 애플이 진짜 이런 패킹을 너무 잘한다. 와, 너무 이쁘게 해놨고요. 스트랩은 블랙 앤 화이트로 해가지고 하단부에 있는 게 S 미디엄이고요. 기본으로 꽂혀있는 게 미디엄 라지입니다. 근데 저는 사이즈 큰 밴드가 맞기 때문에 이걸 빼가지고 한번 워치에 끼워볼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이키 에디션 밴드가 이렇게 통기성이 좋은 밴드입니다. 약간 환 공포증 있으신 분들은 좀 보기 좀 부담스러워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 디자인이 되게 이쁘더라고요. 박스는요, 전에 있던 구성품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워치 밴드 요것도 똑같고요. 6가 위에고 7이 아래인데 워치 페이스 모양이 약간 다르죠. 근데 사실상 뭐 똑같다고 봐도 될 정도로 차이가 없고요. 왼쪽이 워치 6고요, 오른쪽이 워치 7인데 오늘은 저도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게 워치 6고 7인지 자막은 계속 띄워놓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큰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사실 저는 진짜 이렇게 보면서도 뭐가 6고 7인지 솔직히 컬러가 다르다는 것 빼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측면의 용도 포인트도 똑같고요, 버튼 위치도 똑같고, 마이크 위치 똑같고, 센서라든지 그런 거 다 똑같고요. 나이키 이런 포인트도 똑같고, 좌측 측면 부분만 스피커 홀이 2개홀에서 1개홀로 바뀌었고요. 나머지는 진짜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미리수가 커졌기 때문에 크기는 좀 커지긴 했어요. 알맹이 크기가 확실히 화면이 커진 게 딱 눈에 보이네요. 크기는 1mm 커졌는데 눈으로 보여지는 영역이 20% 정도 증가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화면이 좀 시원시원해진 느낌이고, 베젤도 분명히 줄었고, 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 부분은 이제 보더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확실히 더 얇아졌습니다. 그래서 뭔가 화면을 제대로 꽉 차게 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야, 이거 나이키 워치도 보면은 보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꿀렁꿀렁거리는 거? 너무 신기하다. 이거 약간 물 안에 숫자가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 이런 거 없었는데, 바운스라고 해서. 기존에는 컴팩트, 하이브리드, 아날로그, 디지털 이런 거 있었는데 근데 요번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 되게 괜찮은데? 너무 신기해. 확실히 애플워치가 좋은 게 무언가를 보고 조작하는데 더 최적화되어 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갤럭시 워치처럼 동그란 디자인은 클래식한 멋은 있지만 낭비하는 공간이 조금 있는데 그런 게 좀 없네요. 또 이번에 2배 더 두꺼운 전면 크리스탈이 들어가서 내구성을 높였다고 하는데 이게 체감이 될 정도인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만져봤을 때도 조금 유리가 좀 두꺼워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은 들긴 해요. 그래서 두께를 한번 측정해보면 약간 두꺼워지긴 했네요. 그리고 AOD 밝기도 실내에서 70%가량 더 밝아졌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애플워치 디스플레이가 진짜 시인성이 좋은 게요, 밖에 채광이 쨍할 때도 굉장히 좀 잘 보입니다. 저는 또 그거 궁금했거든요. 6의 밴드가 7에도 꽂아지는지. 물론 미리수가 1mm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당연히 꽂아지겠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호환이 되는 모습입니다. 어디 뭐 모자란 부분 없이 미리수가 커지긴 했는데 딱 들어맞아요. 그래서 워치 6 밴드 쓰셨던 분들이 이번 7 밴드도 똑같이
소환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밴드는 이쪽에 있는 버튼 눌러서 쉽게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밴드는 이쪽에 먼저 거신 다음에 여기로 이렇게 쏙 넣으시면 쉽게 착용이 가능해요. 아시겠지만 나이키 에디션만 알루미늄으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볍게 착용도 가능하고요. 이 알루미늄이 전 좋았던 게 아이폰도 그렇지만 측면에 이런 기스도 많이 안 나고 지문 자국도 많이 안 남아서 좋죠. 스테인리스는 보기에는 반짝반짝거리고 굉장히 이쁘긴 하지만 그 생활 기스라든지 지문 같은 게 좀 취약하기 때문에 저는 알루미늄 소재로 주문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스테인리스든 티타늄이든 기능 성능 차이는 없고 디자인 소재 차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무게도 한번 측정해 보면 밴드까지 해서 한 61g, 워치7은 64g 나옵니다. 쉽게 얘기해서 무게 차이는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자, 그럼 이제 구매 가이드를 좀 도와드릴게요. 이번에 애플워치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은 뭐 에르메스 에디션이 있고 뭐 워치 나이키 에디션이 있고 워치 에디션이 있고 뭐 소재도 알루미늄에다가 스테인리스에다가 티타늄에다가 막 미리수도 되게 많고 밴드도 되게 많고 무슨 맞춤 정장 맞추는 것처럼 되게 복잡하잖아요. 가지수도 많고. 앞서 설명드렸지만 디자인 차이, 소재 차이만 있을 뿐이고 기능하고 성능은 똑같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디자인하고 소재, 밴드만 정하시면 되는데 일단 나는 몇 미리를 사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니즈가 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도와드리면 제가 일부러 전작 40mm도 가져왔어요. 근데 이 40mm를 제 손목에 이렇게 대보면은 확실히 이 여백이 많이 남죠. 참고로 제 손목 길이는 길이가 60mm, 둘레가 160mm입니다. 이 알맹이 크기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40mm가 60mm 손목 길이인 저한테는 확실히 작아요. 그게 개인 취향이겠지만 이렇게 작은 모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패션 느낌으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작은 사이즈를 차면은 약간 좀 저한테는 옹졸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이렇게 큰 사이즈를 더 선호해요. 이건 진짜 제 기준인 거고 손목에 따라 취향에 따라 사이즈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손목 길이가 55mm 이상은 큰 모델을, 50mm시거나 50mm 미만은 작은 사이즈를 구매하시길 추천드려요. 본인님 그럼 그 사이에 있는 저는요? 그거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사실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카톡 답장을 어떻게 하는지. 음성으로 되는구나. 이렇게 타이핑 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모티콘 있고 간단 문구 답장 이런 거 있고요. 아, 역시 똑같이 타이핑 치는 게 없습니다. 요런 게 조금 아쉽다. 이제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손글씨하고 타이핑 치는 게 따로 있거든요. 그거는 확실히 좀 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치7 전용 페이스가 또 이제 들어가 있을 텐데요. 새로운 시계 페이스. 와, 이런 것도 있네. 월드 시계라고 해서 이런 것도 있고 편집으로도 이렇게 디테일한 거 만질 수가 있고요. 색상도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고 모드 듀오, 월드 타임, 윤곽, 그리고 인물 사진 이렇게 들어가 있군요. 윤곽도 보면은 쌍 같은 것도 여기서 변경도 가능하고요. 날짜 이런 것도 커스텀이 가능하고 봤을 때 이렇게 용도를 돌리면은 숫자가 이렇게 바운스가 되죠. 이것도 되게 이쁜 것 같습니다. 바운스가 확실히 이쁘네요. 나이키 전용 에디션이라서. 워치페이스도 이렇게 좌우 스와이프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조작 방법도 동일합니다. 한 번 눌러서 앱으로 이동할 수 있고 두 번 눌러서 이전 앱으로 이동이 가능하고 길게 꾹 눌러가지고 시리를 불러올 수가 있죠.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것도 약간 이동 버튼이고요. 용도 돌려서도 볼 수 있고 화면 터치해가지고 볼 수가 있는데 확실히 애플워치 OS가 와, 이런 게 진짜 너무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성적인 디자인도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용도를 돌리면 확대해가지고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이키 에디션을 추천드리는 이유, 제가 나이키 에디션을 산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키 에디션을 추천하는 이유 첫 번째는 나이키 에디션 전용 워치 페이스가 들어간다는 점이에요. 전 나이키를 좋아해서 그런지 이런 워치 페이스가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맨 처음에 설치를 해보시면은 나이키 런클럽이라고 하는 앱을 설치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그건 앱이라서 다른 워치를 구매하시고 설치하셔도 똑같이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제일 큰 거는 나이키 전용 워치 페이스가 들어간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런 통기성 좋은 밴드도 저는 운동할 때도 많이 착용하다 보니까 땀을 확실히 더 배출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왜 운동하다 보면은 그 워치 이 뒷면에도 막 땀 되게 많고 손목에도 땀이 많이 나가지고 좀 찜찜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통기성 좋은 밴드가 들어가서 확실히 열기를 더 배출 잘해주는 건 있더라고요. 그 다음은 워치 앱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워치 앱도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한번 보면요, 사실상 봤을 때는 차이가 없는데요. 메뉴 구성도 똑같고 여기 지금 세 번째 마음 챙기기라는 게 추가가 됐고요. 뭔가 명상 앱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뭐 나머지 다 똑같고 순서까지 다 똑같고요. 하단부에 이런 설치된 앱들도 똑같이 떠 있습니다. 그 페이스 갤러리 가봐도 새로운 시계 페이스 이런 거 뜨는 것도 똑같고요. 나이키 바운스라고 해서 여기 이제 추가가 됐다고 떠 있고 이런 것도 이쪽에서 워치 페이스도 바꿀 수가 있고 발견하기에서도 이런 것도 다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상 차이는 없고 워치 페이스 추가된 것만 있고요. 그리고 마음 챙기기도 이게 추가가 됐다라는 거. 이번에 인물 사진이 추가가 돼가지고요. 안쪽에서 사진을 고를 수가 있는데 인물 사진 모드로 찍은 사진들만 고를 수가 있어요. 기존에 있었던
보여줬던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그 사진은 똑같이 있고 요번에 인물 사진만 이렇게 추가가 돼서 이런 거는 인물 사진 모드로 찍은 거를 저장해가지고 추가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바뀐 특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배터리 충전 시간이 빨라졌다는 건데요. 사용 시간은 18시간으로 동일한데 보시는 것처럼 좀 더 빨리 충전되는 모습이죠. 스펙상으로는 45분 만에 80%까지 75분 만에 100%까지 충전이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간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는 거는 매일매일 충전을 해줘야 된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워치 6 쓰시는 분들이 워치 7에 있는 충전기를 꽂으면 더 빨리 충전이 되나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거 한번 해보니까요, 그 밖에 바뀐 점은 IPX6 등급의 방진까지 지원해서 외부 물질이 침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강화되었고, 프로세서는 애플 S6라는 워치 전용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는데 사실 속도 차이는 체감하기 전 힘들었고요. 메모리는 1기가, 32기가 저장 공간도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존 6에 썼던 심전도 기능이라든지 혈중산소 포화도라든지 운동 트래킹 기능 똑같이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운동 중 넘어진 감지 기능과 필라테스, 태극권이 추가가 됐어요. 제 친구는 애플워치 쓰면서 가장 좋았던 게 자전거를 타고 회사를 출퇴근하는데 자전거에다가 워치 전용 거치대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실시간 내비게이션처럼 볼 수가 있는 게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장점도 있으니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시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GPS 모델과 셀룰러 모델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셀룰러 모델은 스마트폰이 없이도 밖에서 문자나 통화 그리고 음악까지 에어팟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는 제품이에요. 물론 따로 요금제를 가입을 해서 써야 되지만 어쨌든간 스마트폰 없이도 밖에서 운동을 하실 때도 좋고 급하게 통화를 할 때도 되게 좋죠. 단 이어폰은 에어팟이랑만 연결해서 쓸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당연히 요금제를 가입해서 써야지만 방금 말씀드린 기능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GPS는 블루투스 모델이기 때문에 근거리 네트워크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있어야지만 방금 말씀드린 기능을 쓸 수가 있고 워치 7을 제대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항상 옆에 있어야죠. 그리고 고가의 요금제를 사용하면 워치 요금제를 무료로 가입해서 쓸 수가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통신사마다 약간 다르겠지만 U 플러스의 경우에는 95,000원 이상의 요금제를 가입해야 무료로 워치 요금제를 쓸 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 솔직히 그렇게까지 비싼 요금제까지 쓰면서 무료로 써야 되는 건가? 워치 통화 품질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들려드리면 지금 워치 7으로 전화 받고 있습니다. 스마트폰하고 떨어져서 지금 워치 7으로 전화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기엔 어떠신가요? 자, 이렇게 오늘 새로운 애플워치 7을 만나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사실 보면서도 느끼셨겠지만 전작 6에서 갈아탈 정도의 메리트라면 디스플레이 좀 더 커지고 배터리 충전 시간이 좀 더 빨라졌다는 게 가장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한 니즈가 있으셨던 분들은 6에서 갈아탈 정도의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지만 개인적으로 제 주변 6 쓰시는 분들에게 7으로 갈아타라고 추천은 못할 것 같아요. 물론 전정작 5라든지 SE에서 넘어오신 분들은 이런 부분이 좀 체감이 되실 텐데 솔직히 이것도 내가 혈중산소 포화도 기능을 잘 쓰는지 그런 기능을 난 잘 안 쓰는 건지 자문자답 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잘 나온 스마트워치가 맞아요. 특히 이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경험해보시면은 다른 스마트워치가 오징어로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야, 나 보지 마라, 보지 말라고 했다, 나도 빨라졌다.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애플워치 7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전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품격 있는 리뷰 고인TV의 콘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뵐게요. 빠이. Desert